그 문서는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종류의 것이었다. 정부 기록 보관소의 가장 깊숙한 지하, 습기로 가득 찬 분류 불가 구역의 낡은 철제 캐비닛 속에서 한지훈이 그 누런 서류 봉투를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발을 들였음을 직감했다. 봉투 겉면에는 붉은색 직인으로 국가안보기밀 연구 폐기 지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날카로운 칼날로 그어놓은 듯한 글귀가 덧붙여져 있었다. 금지된 땅, 홀령소환 의식에 관한 미공개 기록. 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전직 다큐멘터리 PD였던 그를 이 폐쇄된 공간으로 이끈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3년 전 강원도 우지의 한 마을에서 실종된 동생 지우의 마지막 흔적을 찾기 위한 처절한 집착이었다. 서류를 펼치자 바스러지는 종이 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 안에는 1970년대 후반 새마을 운동의 물결 속에서도 결코 동화되지 않았던 어느 산골 마을 공마리에 대한 기괴한 보고서가 담겨 있었다. 보고서의 첫 장은 피처럼 검붉은 잉크로 쓰인 경고문으로 시작되었다. 의식의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뼈로 새겨진다. 만약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보다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이미 늦은 것이다.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차 키를 쥐었다. 지도는 그 마을을 가리키고 있지 않았지만 서류 속에 동봉된 낡은 인화 사진 뒷면에는 위도와 경도가 정교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그날 밤 바로 차를 몰았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강원도의 국도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식도처럼 지훈의 차를 집어삼켰다. 내비게이션은 먹통이 된 지 오래였고 라디오에서는 정체불명의 지지직거리는 잡음만이 흘러나왔다. 그 잡음 사이로 아주 미세하게 여자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금속을 긁는 소리 같기도 한 리듬이 섞여 들었다. 지류야, 조금만 기다려. 지우는 핸들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베어들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 차가 더 이상 진입할 수 없는 비포장도로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는 차에서 내렸다. 공기는 비정상적으로 차갑고 무거웠다. 캐브 깊숙이 박히는 공기에서 썩은 이끼와 오래된 피 냄새가 섞인 듯한 비릿함이 느껴졌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나아갔다. 수풀을 헤치고 들어선 공마리는 마을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무덤 같았다. 집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고 담벼락마다 검은색 그을음으로 기괴한 부적 같은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서류에 기록된 소환 의식의 터는 마을 중앙의 거대한 당산나무 아래였다. 나무 앞에 도달했을 때 지호는 숨을 멈췄다. 나무 아래에는 수십 개의 낡은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아이의 고무신부터 노인의 집신까지 마치 주인들이 방금 전까지 그곳에 서 있었던 것처럼 생생한 압박감을 주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낡은 녹음기 한 대가 놓여 있었다. 지호는 홀린 듯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익, 치익. 거친 노이즈 끝에 낮고 거친 노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부르지 마라. 그것은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끼어나는 것이다. 혼을 부르는 소리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고통의 진동이다. 갑자기 주변의 공기가 비틀리기 시작했다. 손전등 불빛이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꺼져버렸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지우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쿵, 쿵, 쿵. 그런데 그 박동 소리가 두 개였다. 자신의 가슴이 아닌 등 뒤에서 느껴지는 또 다른 고동. 누구야? 지훈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기괴한 메아리뿐이었다. 아니, 그것은 메아리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속삭이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찾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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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호는 뒷걸음질 치다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다. 바닥을 짚은 손끝에 딱딱하고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그것은 사람의 뼈였다. 수많은 유골이 당산나무 아래 묻혀 있었다.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었다. 의식의 제물로 바쳐진 채 영원히 끝나지 않는 소환의 매개체가 되어 그곳에 박제된 것이었다. 그때 저 멀리 무너진 민가 사이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지우야. 지우는 미친 듯이 그쪽으로 달렸다. 발목을 잡는 덩굴과 날카로운 돌들이 살점을 파고들었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실루엣은 서서히 형체를 드러냈다. 3년 전 그날 입었던 노란색 셔츠. 동생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이상하게 꺾인 자세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바닥에 쓰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간 지우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지우의 손가락은 이미 손톱이 다 빠져나가 피투성이었고 그 피로 바닥에 쓰고 있는 것은 서류에서 보았던 글, 금지된 문양들이었다. 지우야, 오빠야.
이제 가자. 지훈이 지호의 어깨를 잡는 순간 지호의 고개가 180도 돌아갔다. 그 얼굴에는 눈도 코도 입도 없었다. 매끄러운 피부 위로 오직 지훈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기괴한 구멍만이 뚫려 있었다. 오빠, 왜 이제 왔어? 의식을 완성해야지. 지우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 명의 망자가 한꺼번에 내뱉는 듯한 거대한 파동이었다. 지우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자신의 그림자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림자는 지훈의 몸에서 분리되어 서서히 일어서더니 그를 내려다보았다. 문득 서류의 마지막 구절이 떠올랐다. 소환되는 것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다. 산자의 공포를 먹고 자라난 신의 영역에서 추방된 그림자. 없는 자들이다. 의식은 기록을 읽는 순간 시작되고 현장에 발을 딛는 순간 완성된다. 이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국가안보기밀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졌던 이 서류는 사실 더 많은 재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였다. 지훈이 이곳에 온 순간 그는 지우를 구하러 온 영웅이 아니라 의식을 끝맺을 마지막 열쇠가 된 것이었다. 주변의 폐가들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무너진 벽면 사이로 수많은 검은 손들이 뻗어나와 지훈의 사지를 붙잡았다. 차가운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지훈은 마지막 힘을 다해 주머니 속에 라이터를 꺼냈다. 서류를 태워야 했다. 이 기록이 존재하는 한 비극은 멈추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라이터를 켜는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지호의 요고람이었다. 어느샌가 현실과 환각의 경계가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지훈의 비명은 공마리의 안개 속으로 흩어졌다. 다음 날 아침 강원도 경찰서에는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공마리 인근 도로변에서 버려진 차량 한 대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조수석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새로운 순경이 호기심에 그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게 뭐지? 금지된 땅, 미공개 기록. 순경이 봉투를 여는 순간 멀리 산 너머 공마리의 당산나무 가지가 기괴하게 흔들렸다. 나무 아래 이제는 주인을 알 수 없는 노란색 셔츠의 사내와 그 옆에 나란히 놓인 새로운 신발 한 켤레가 아침 햇살을 받아 기분 나쁘게 번들거렸다. 의식은 멈추지 않는다. 기록은 읽히기를 기다리고 굶주린 땅은 언제나 새로운 이름을 원하기 때문이다. 서류의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한지훈의 이름이 정교하게 타이핑되어 올라가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지훈의 의식은 서서히 흐릿해졌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입가에서 흘러나오는 기괴한 주문만을 반복할 뿐이었다. 그가 온다. 그간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본다. 공마리의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지도에서 지워진 그 땅은 다시 한번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오직 바람만이 무너진 폐가 사이를 지나며 읽히지 말아야 할 기록의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탐욕스러운 호기심과 멈추지 않는 집착이 존재하는 한 금지된 땅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시 속삭였다. 다음은 내 차례야. 강원도 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위 강민혁은 서류 봉투에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손끝을 타고 흐르는 기분 나쁜 진동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박동 같기도 했고 아주 미세한 고주파의 비명 같기도 했다. 전날 밤 실종된 한지훈의 차량에서 발견된 이 서류는 단순한 종이 뭉치라기엔 지나치게 무거웠다.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문장들이 뿜어내는 기운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이게 정말 어제 발견된 차에서 나온 거라고? 민혁은 옆에 서 있던 순경을 돌아보며 물었다. 순경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경위님. 그런데 이상한 게 그 차 안에서 발견됐을 때보다 지금 서류의 장수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한지훈 씨의 이름이 마지막 페이지였는데 지금은 그 뒤로 새로운 페이지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민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서류의 뒷부분을 넘겼다. 순경의 말은 사실이었다. 방금 전까지 백지였을 공간에 검은 잉크가 마치 혈관이 퍼져나가듯 스스로 글자를 새기고 있었다. 그것은 정교한 타이핑이 아니었다. 누군가 날카로운 손톱으로 종이를 긁어파는 듯한 처절하고도 기괴한 필체였다. 관찰자는 피관찰자가 된다. 기록하는 자는 기록의 제물이 된다. 이제 문은 안쪽에서 잠겼다. 민혁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던졌다. 하지만 서류는 바닥에 떨어지는 대신 공중에서 기이하게 뒤틀리더니 다시 그의 시선 앞으로 다가왔다. 환각인가? 그는 마른 세수를 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경찰서 안의 소음이 이 순간 사라져 있었다. 타자기 소리,
동료들의 잡담, 끓어오르는 정수기 소리까지 모든 것이 진공 상태에 빠진 듯 고요했다. 창밖의 풍경은 더욱 가관이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잉크를 풀어놓은 듯 검게 물들어 있었고 경찰서 마당의 가로등은 마치 거대한 손가락처럼 굽어 있었다. 이봐, 정신 차려. 민혁이 순경의 어깨를 잡았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갈랐다. 순경의 몸은 이미 반투명한 안개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아니,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워지고 있었다. 현실이라는 도화지 위에서 누군가 지우개로 슥슥 문질러버린 것처럼 존재 자체가 소멸해가는 과정이었다. 민혁은 본능적으로 권총을 뽑아 들었다. 하지만 총구 끝에서 흘러나온 것은 총알이 아니라 검고 끈적한 액체였다. 그것은 바닥에 닿자마자 기괴한 형상을 갖추며 꿈틀거렸다. 어제 한지훈이 보았을 게 그림자 없는 자들의 일부였다. 공말이 그곳이 시작이 아니었어. 민혁은 깨달았다. 서류에 적힌 기록은 과거의 사건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현실을 침식하고 있는 설계도였다. 한지훈이 그 마을에 발을 들인 순간 현실의 경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고 이제 그 균열이 서류를 매개로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경찰서를 뛰쳐나왔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나간 곳은 주차장이 아니었다. 발밑에는 질척이는 흙탕물이 깔려 있었고 사방에는 썩은 냄새를 풍기는 거대한 당산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다. 분명히 낮 2시였지만 이곳은 영원한 황혼이 지배하는 공간, 공마리의 심장부였다. 지훈아, 거기 있나? 민혁은 소리쳤다. 그는 한지훈과 오랜 친구 사이였다. 지훈이 동생을 찾아 헤맬 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를 돕지 못했던 죄책감이 민혁을 이곳까지 끌어들인 것이나 다름없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한 명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웃는 듯한 고막을 찢는 듯한 불협화음이었다. 나무 뒤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한지훈이었다. 하지만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지훈의 것이 아니었다. 낡고 해진 노란색 셔츠. 3년 전 실종됐던 그의 동생 지우의 옷이었다. 지훈의 얼굴은 마치 밀랍 인형처럼 굳어 있었고 눈동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깊은 구멍만이 뚫려 있었다. 민혁아, 너도 기록하러 왔니? 지훈의 목소리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긁혀나오는 금속성 소리였다. 그는 손에 낡은 볼펜 한 자루를 쥐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팔뚝에 무언가를 미친 듯이 서 내려가고 있었다. 살점이 파여나가고 피가 솟구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이름을 써야 해. 모든 사람의 이름을 이 땅에 새겨야만 그분들이 화를 풀고 우리를 놓아줄 거야. 그분들이 누구야? 지훈아, 정신 차려. 이건 환각이야. 민혁이 지훈의 손목을 낚아챘다. 하지만 지훈의 피부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감촉이 닿는 순간 민혁의 머릿속으로 끔찍한 영상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1970년대 이 마을에서 벌어졌던 진짜 의식의 장면들이었다. 정부는 이곳을 단순한 미신 마을로 치부해 폐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인위적으로 공포를 배양하고 있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공포를 에너지로 전환해 국가의 무기로 사용하려 했던 비밀 프로젝트. 하지만 의식은 통제를 벗어났고 소환된 존재들은 연구원들의 육체를 먹어치운 뒤 그들의 기억과 지식까지 흡수해버렸다. 이제 그들은 종이와 글자를 통해 전염되는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되어 기록을 읽는 모든 자의 뇌 속의 둥지를 틀고 있었다. 기록을 멈춰야 해. 민혁은 지훈의 손에 든 볼펜을 빼앗으려 했지만 지훈은 괴력을 발휘하며 민혁을 밀쳐냈다. 지훈의 등 뒤로 거대한 그림자들이 솟아올랐다. 그것들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이 없었고 오직 거대한 귀만이 달려 있었다. 세상의 모든 고통스러운 비명을 수집하기 위한 기관이었다. 그때 민혁의 주머니 속에 있던 무전기가 지직거리며 켜졌다. 칙, 경위님, 들리십니까? 여긴 본부입니다. 현재 서류가 발견된 차량 근처에서 또 다른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시신의 신원이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경위님, 시신이 강민혁 경위님 본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일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민혁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등 위로 검은 반점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손끝은 이미 나무 뿌리처럼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자신이 지금 이곳에서 지훈과 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가? 아니면 이미 공마리의 일부가 되어버린 망령이 마지막 잔상인가? 아니야. 난 살아있어. 민혁은 절규하며
품속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서류를 태워야 했다. 이 모든 지옥의 설계도를 없애야만 이 연쇄적인 괴담의 고리를 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불꽃을 일으키려는 순간 지온이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미 늦었어. 미녀가 네가 서류의 첫 장을 넘긴 순간 너의 진짜 육체는 저 바깥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했어. 이제 넌 이 서류에 닿은 페이지를 채워갈 작가가 된 거야. 지온이 민혁에게 볼펜을 건넸다. 민혁의 손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볼펜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허공에 떠있는 서류의 백지 위에 그는 자신의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피가 잉크가 되고 뼈가 펜쪽이 되어 공마리의 역사가 다시 한번 갱신되고 있었다. 마을 중앙의 당산나무가 거대한 입을 벌리듯 요동쳤다. 나무의 나이테마다 실종된 사람들의 얼굴이 박혀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 민혁은 이제 보였다. 나무 아래 놓여있던 수많은 신발 중 아주 익숙한 가죽 구두 한 켤레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공마리의 안개는 더욱 짙게 깔렸고 현실 세계의 경찰서 책상 위에는 주인을 잃은 서류 봉투만이 고요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에는 방금 전까지 없었던 문장이 선명하게 새겨졌다. 강민혁 경위 관찰 완료. 다음 기록자를 소환합니다. 서류 봉투의 끈이 스스로 풀리더니 마치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처럼 입을 벌렸다. 잠시 후 사건 현장을 조사하러 온 감식반원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공마리의 굶주린 어둠이 다시 한번 현실의 틈새로 고개를 내밀었다. 이것은 소환 의식이 아니었다. 이것은 거대한 덫이었고 인류가 문자를 발명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이야기라는 이름이 포식이었다. 기록되는 한 사라지지 않으며 읽히는 한 영원히 반복되는 지옥. 공마리의 밤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자신의 사망 소식은 현실의 감각을 난도질했다. 강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더듬었다. 심장은 분명히 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진동은 살아있는 인간의 박동이라기보다는 고장난 기계가 내는 불규칙한 소음이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건조한 다격음에 가까웠다. 내가 죽었다고? 그럴 리 없어. 난 지금 여기 서 있고 지온이 내 놈을 보고 있단 말이다. 민혁의 외침은 공마리의 짙은 안개 속으로 허망하게 흩어졌다. 지온은 대답 대신 기괴하게 꺾인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다. 그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목구멍 안쪽에서 수천 마리의 벌레가 웅성거리는 듯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 땅에 쌓인 원망의 집합체였다. 지온의 손이 민혁의 팔을 더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 접촉면에서 느껴지는 것은 온기가 아니라 영혼을 얼려버릴 듯한 극심한 냉기였다. 민혁의 시야가 갑자기 일렁였다. 눈앞의 지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1970년대의 흑백 사진 같은 풍경이 겹쳐졌다. 군복을 입은 사내들이 마을 광장에 모여 있었고 그들 앞에는 거대한 구덩이가 파여 있었다. 구덩이 안에는 수백 건의 장부와 서류 뭉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며 그 위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결박된 채 던져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다. 지온의 목소리가 민혁의 뇌수를 직접 긁어내듯 울렸다. 그들은 공포를 문자로 박제하려 했어. 인간의 비명이 종이 위에 정착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측정하려 했지. 하지만 글자는 살아났고 자신들을 기록하던 자들의 육체를 삼키기 시작했어. 민혁아, 네가 읽은 그 서류는 종이가 아니야. 그건 이 마을이 뱉어낸 식도다. 넌 이미 그 안으로 빨려 들어온 거야. 민혁은 자신의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질척이던 흙탕물이 어느새 검은 잉크로 변해 있었다. 그 잉크의 수면 위로 수많은 얼굴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3년 전 실종된 지우의 얼굴, 어제 사라진 한지훈의 얼굴, 그리고 바로 지금 공포에 질려 있는 자신의 얼굴까지. 그는 본능적으로 허리춤의 권총을 다시 잡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손등의 피부가 마치 오래된 고서의 표지처럼 딱딱하고 거칠게 변해 있었다. 손가락 관절 사이사이의 검은 글자들이 문신처럼 새겨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민혁이 지금까지 처리했던 사건들의 기록이었다. 그가 외면했던 피해자들의 이름, 그가 끝내 밝혀내지 못했던 진실들이 그의 살갗을 뚫고 돋아나고 있었다. 민혁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가 발을 딛는 곳마다 종이가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숲 전체를 뒤흔들었다. 당산나무의 잎사귀들이 일제히 몸을 뒤틀며 글자로 변해 쏟아져 내렸다.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비가 아니라 날카로운 잉크의 파편들이었다. 그때
숲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그림자 없는 자들의 우두머리이자 이 지옥의 설계자였다. 형체는 일정하지 않았다. 수만 장의 서류가 엉겨붙어 거대한 거인의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거인의 피부 위로는 끊임없이 새로운 문장들이 타이핑되듯 흘러가고 있었다. 거인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현실 세계의 논리는 박살났다. 기록하라. 거인의 존재 자체가 민혁에게 명령했다. 네가 본 모든 지옥을, 네가 느낀 모든 공포를 너의 피로 기록하라. 그래야만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수 있다. 민혁은 절망하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정신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려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다. 만약 자신이 이 기록 일부라면 스스로를 태워버림으로써 이 저주받은 서사시를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하지만 라이터를 켠 순간 불꽃은 붉은색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푸른빛이었으며 종이를 태우는 대신 오히려 글자들을 더욱 선명하게 부풀어 오르게 만들었다. 지온이 민혁의 어깨를 짚으며 나직하게 웃었다. 불태울 수 없어, 민혁아. 이야기는 불멸이니까. 우리가 죽어도 누군가 이 서류를 다시 발견하고 있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이곳에서 살아나 고통받아야 해. 그게 이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이었어. 영원히 반복되는 공포의 보관소. 민혁의 눈에서 눈물 대신 검은 먹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이제 이해했다. 경찰서에서 들었던 무전 속의 시신은 가짜가 아니었다. 그의 육체는 이미 현실이라는 텍스트에서 삭제되어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고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서류 속에 갇힌 인격에 불과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검은 하늘 위로 거대한 타자기의 활자들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누군가 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민혁은 자신의 가슴팍을 손톱으로 긁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는 붉은 피 대신 강민혁은 절망했다라는 문장이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그는 마지막 저항으로 자신의 혀를 깨물려 했다. 하지만 그의 턱 근육조차 이미 누군가의 서술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 그의 팔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지온이 건네준 볼펜이 그의 손가락 사이에 단단히 고정되었다. 민혁은 허공을 향해 펜을 휘둘렀다. 하지만 펜 쪽이 닿는 곳마다 공중의 글자가 써지며 새로운 지옥의 풍경이 창조되었다. 그가 비명이라고 쓰자 습 전체가 찢어지는 듯한 소음을 내뱉었고 그가 어둠이라고 쓰자 남아있던 희미한 빛마저 사라졌다. 그는 이제 관철자가 아니라 이 지옥을 확장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겨야지. 지온의 얼굴이 무너져 내리며 그 안에서 수천 권의 책장이 펄럭였다. 그 순간 멀리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공마리의 경계선을 넘어 이 숲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발소리. 민혁은 필사적으로 소리치려 했다. 오지 마라. 이곳을 보지 마라. 이 서류를 읽지 마라.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문장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의 의식은 서서히 마비되어 갔다. 그의 자아는 낱낱의 단어로 분해되어 서류의 여백 속으로 스며들었다. 이제 그는 강민혁 경위가 아니었다. 그는 페이지 44, 12번째 줄에 존재하는 하나의 형용사가 되었다. 숲의 한복판, 거대한 당산나무 아래에 민혁의 구두가 놓였다. 그 옆에는 한지훈의 신발이, 그 옆에는 수십 년 전 사라진 사람들의 낡은 신발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다. 그리고 현실 세계의 경찰서, 민혁의 빈자리를 조사하던 동료 형사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는 기분 나쁘게 따뜻했고 마치 심장처럼 미세하게 박동하고 있었다. 형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의 끈을 풀었다. 강경희님, 도대체 뭘 보고 있었던 겁니까? 형사가 서류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경찰서 복도의 전등이 일제히 전멸했다. 서류의 백지 위로 검은 잉크가 번져 나오며 새로운 문장을 새기기 시작했다. 새로운 기록자가 도착했다. 그는 의심이 많지만 곧 확신하게 될 것이다. 공포는 읽는 순간 완성된다는 것을. 민혁의 동료는 자신도 모르게 서류의 다음 장을 넘겼다. 그의 눈동자가 서서히 초점을 잃어갔고 경찰서의 벽면은 서서히 공마리의 썩은 나무 기둥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지옥은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다음 독자를 기다릴 뿐이다. 공마리의 깊은 숲속
이제는 글자가 되어버린 민혁의 영혼이 마지막으로 써 내려간 단어는 끝이 아니었다. 박준석 형사는 서늘한 한기를 느끼며 민혁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봉투 겉면에는 공마리 수사 기록 미결이라는 투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지만 그 아래로 흐릿한 기름 얼룩 같은 것이 번져 나오고 있었다. 아니, 그것은 기름이 아니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체액처럼 서서히 종이의 결을 따라 맥동하며 확장되는 검은 반점이었다. 준석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의 첫 장을 넘기자 비릿한 쇠냄새와 썩은 흙내음이 수사 접견실의 인공적인 공기를 단숨에 집어삼켰다. 강경희님, 어디 계신 겁니까? 준석의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공허하게 울렸다. 벽면에 걸린 시계는 11시 59분에 멈춰서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형광등이 미친 듯이 전멸하며 불꽃을 튀겼다. 찰나의 암전 속에서 준석은 보았다. 서류의 흰 여백 위로 검은 글자들이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대열을 맞추는 것을. 그것은 인쇄된 활자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손톱으로 파헤쳐진 듯한 날카로운 흉터들이 문장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이제 종이의 두께만큼 얇아진 존재가 되었다. 그의 비명은 잉크가 마르는 속도에 맞춰 서서히 굳어간다. 준석의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글귀 속에 그가 누구인지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서둘러 서류를 덮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종이 표면에 접착제라도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종이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준석의 지문을 파고들며 붉은 피를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피가 스며든 자리마다 민혁의 일그러진 얼굴이 세미라처럼 그려졌다. 같은 시각 공마리의 뒤틀린 시공간 속에 갇힌 민혁은 자신의 존재가 평면으로 압착되는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숲을 걷고 있지 않았다. 그의 발밑은 이제 흙이 아니라 거대한 원고지 칸이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자신의 기억이 단어로 치환되어 발자국 뒤로 남겨졌다. 공포, 질식, 배신. 그가 내뱉는 숨결마저도 허공의 문장 부호가 되어 흩어졌다. 준석아, 보지마. 그 서류를 덮어. 민혁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종이가 찢어지는 비명으로 변해 전해졌다. 그의 눈앞에 있는 지훈은 이제 인간의 형태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지훈의 몸은 수천 장의 부적과 고문서가 엉겨붙은 거대한 탑처럼 솟구쳐 올랐고 그 꼭대기에는 수만 개의 눈동자가 박힌 타자기가 놓여 있었다. 그림자 없는 자들이 그 탑 주위를 돌며 기괴한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죽은 자들의 혀가 마찰하며 내는 건조한 마찰음이었다. 민혁아, 너는 이제 가장 완벽한 서술자가 될 거야. 지훈의 목소리가 민혁의 두개골 안쪽에서 폭발하듯 울렸다. 네가 겪은 모든 고통이 이 종이 위에 정착될 때 공마리는 비로소 현실의 영토를 침범할 힘을 얻는다. 우리는 기록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고 읽히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지. 박준석, 저 어리석은 자가 너를 읽음으로써 너는 영원히 이 지옥의 잉크로 박제되는 거다. 민혁의 가슴팍에서 거대한 구멍이 뚫리더니 그 안에서 검은 촉수 같은 종이 띠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띠들은 민혁의 팔다리를 칭칭 감아 올리며 그를 당산나무의 거대한 기둥으로 끌어당겼다. 당산나무는 사실 나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 년간 축적된 금기된 기록들이 뒤엉켜 만들어진 기록의 핵이었다. 나무 껍질마다 실종된 주민들의 이름과 그들이 죽어갈 때의 요원이 빼곡하게 음각되어 있었다. 현실의 경찰서, 준석은 이제 서류의 마력에 완전히 압도당해 있었다. 그의 눈은 페이지 위를 미친 듯이 훑어 내려갔다. 내가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보다 글자가 시신경을 타고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빨랐다. 준석의 주변 풍경이 무너져 내렸다. 철제 책상은 썩은 나무동치로 변했고 천장의 텍스타일은 눅눅한 안개로 바뀌었다. 경찰서 복도 끝에서 들려오던 동료들의 잡담 소리는 어느덧 숲의 흐느낌으로 변해 있었다. 이게 뭐야? 강경희님, 왜 거기 계신 거예요? 준석의 시야에 들어온 서류 45페이지에는 실시간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당산나무에 묶여 온몸이 종이띠로 찢겨나가는 민혁의 모습. 그림 속의 민혁이 준석을 향해 입을 벙긋거렸다. 도망쳐. 하지만 준석은 멈출 수 없었다. 서류의 다음 장이 강제로 넘겨지며 그의 정신을 심연으로 끌어당겼다. 이제 서류는 준석의 과거를 들춰내기 시작했다. 그가 뇌물을 받았던 순간, 동료의 실수를 묵인했던 날, 죄책감을 억누르며 돌아서던 그 모든 은밀한 기억들이 활자가 되어 그의 눈앞에 전시되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조작된 거야. 준석이 비명을 지르며 서류를 바닥에 던졌지만
바닥에 닿은 서류는 거대한 늪처럼 펼쳐지며 경찰서 바닥 전체를 집어삼켰다. 검은 잉크가 해일처럼 밀려와 준석의 발목을 낚아챘다. 잉크 속에서 수많은 손이 뻗어나와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것은 기록 속에 갇혀 영원히 읽히기만을 기다리던 공마리의 망령들이었다. 다시 공마리의 수, 민혁의 의식은 이제 거의 소멸 직전이었다. 그의 시야는 흑백으로 변했고 사물의 윤곽은 거친 펜선으로 보였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상상력에 의해 유지되는 희미한 설정값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 숲의 우두머리인 종이 거인이 민혁의 앞으로 다가왔다. 거인의 몸을 이루는 서류 뭉치 사이에서 민혁이 잃어버렸던 수사 수첩이 툭 떨어졌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민혁이 쓴 적 없는 문장이 이미 적혀 있었다. 강민혁은 마침내 진실을 마주했다. 진실이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허구의 일부가 되는 것임을. 거인이 민혁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손가락 끝에서 차가운 잉크가 민혁의 뇌로 직접 주입되었다. 민혁의 모든 기억이 재구성되었다. 부모님과의 추억, 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 지우를 찾기 위해 헤맸던 나날들이 모두 설정이라는 이름 아래 난도질당했다. 이제 다음 단락을 시작하자. 지훈의 목소리가 들리며 민혁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의 육체는 얇게 펴지며 한 장의 종이가 되었고 당산나무의 가장 높은 가지에 걸렸다. 이제 그는 공마리의 새로운 지도이자 경고문이 되었다. 한편 경찰서 바닥에 쓰러져 허우적거리던 준석은 마지막 힘을 다해 서류를 찢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에 잡힌 것은 종이가 아니라 자신의 살점이었다. 현실과 기록의 경계가 완전히 붕괴된 것이다. 준석의 눈앞에 마지막 문장이 나타났다. 독자는 곧 주인공이 된다. 그 문장이 마침표를 찍는 순간 경찰서의 모든 불이 꺼졌다. 정정만이 감도는 어둠 속에서 타자기의 자판이 두드려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탁, 탁, 탁. 새로운 종이가 끼워지는 소리가 나고 다시 기록이 시작되었다. 공마리의 안개는 이제 경찰서의 복도를 지나 도심의 밤거리로 소리 없이 스며들고 있었다. 기록은 멈추지 않는다. 한 명의 목격자가 사라지면 이야기는 그 목격자를 먹이 삼아 더 거대한 괴담으로 자라날 뿐이다. 준석의 비명이 안개 속에 갇혔을 때 경찰서 입구의 자동문이 열리며 야간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다른 형사가 들어섰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묘하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서류 한 뭉치를 발견했다. 와, 이게 뭐야? 강경희님 자리에서 떨어진 건가? 그가 서류를 집어들어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민혁의 얼굴을 한 잉크 얼룩이 소리 없이 울부짖었다. 하지만 형사는 그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공마리의 지옥은 이제 새로운 혈액을 수혈받기 시작했다. 숲의 깊은 곳, 당산나무 밑에 놓인 수천 켤레의 신발 중 하나가 미세하게 떨리며 그 주인의 이름을 활자로 뱉어내고 있었다. 제5장. 끝없는 윤회. 민혁의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그는 보았다. 하늘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는 거대한 타자기를 두드리는 거대한 손가락들을. 그것은 신도 악마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공포를 탐닉하며 이야기를 읽고 있는 당신의 그림자였다. 이야기는 이제 당신의 뒤척임 속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민혁의 비명은 이제 당신의 귓가에서 들리는 환청이 되어 다음 페이지가 넘겨지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타겟 2900 어즈. 준석의 손끝에서 시작된 검은 잉크의 침식은 이제 그의 팔꿈치를 지나 어깨죽지까지 기어올랐다. 경찰서의 형광등은 이미 수명을 다한 듯 비명을 지르며 꺼졌고 오직 서류 뭉치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괴한 인광만이 어둠 속에서 준석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구멍에서는 쇳소리 섞인 종이 마찰음만이 새어나왔다. 그의 성대조차 이미 빳빳한 종이질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그의 중얼거림은 허공에 흩어지는 먹구름처럼 검게 변해 바닥으로 떨어졌다. 준석이 딛고 서 있던 경찰서의 타일 바닥은 어느덧 늪처럼 질척이는 잉크의 바다로 변해 있었고 그 수면 아래에서는 수천 명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지며 떠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했다. 그들은 모두 공마리라는 이름의 거대한 서사 속에 잡아먹힌 재물들이었다. 같은 순간 공마리의 심장부인 당산나무 아래에서 민혁은 자신의 존재가 원자 단위로 해체되어 문장 속에 박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었다. 그의 오른팔은 이미 수천 개의 납자로 분해되어 공중에 떠올랐다. 고통, 기억, 증오라는 글자들이 그의 혈관을 대신해 맥동하고 있었다.
지온의 모습을 한 괴물은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거대한 타자기의 자판을 두드렸다. 탁, 탁, 탁. 자판이 눌릴 때마다 민혁의 갈비뼈가 하나씩 부러지는 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민혁아, 느껴지니? 네가 마침표가 되는 순간 이 이야기는 비로소 영생을 얻는다. 지훈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가슴팍에 박힌 수많은 부적들이 일제히 떨리며 그 목소리를 대신했다. 민혁은 흐릿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당산나무의 뿌리를 보았다. 그것은 나무 뿌리가 아니었다. 수만 권의 일기장과 수사 기록, 그리고 누군가의 유서들이 엉겨붙어 만들어진 거대한 기록의 줄기였다. 그 줄기들은 대지의 밑바닥에서부터 인간의 공포를 빨아올려 하늘로 뿜어내고 있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이 기록의 파수꾼이었다. 지훈이 타자기에서 손을 떼고 민혁에게 다가왔다. 그의 피부는 이제 완전히 투명해져 그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잉크의 흐름이 고스란히 보였다. 사람들은 진실을 원한다고 말하지. 하지만 진실은 너무나 무거워서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이야기라는 감옥에 가둔다. 공마리는 그 감옥의 가장 깊은 방이지. 민혁아, 너는 이제 그 감옥이 문지기가 되는 거야. 네가 겪은 모든 수사 과정, 네가 느낀 그 처절한 상실감이 이 이야기의 가장 화려한 각주가 될 거다. 민혁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지온의 멱살을 잡으려 했으나 그의 손가락은 힘없이 바스러져 종이 가루가 되어 날아갔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숲의 풍경이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지직거리며 타올랐다. 나무들은 문단이 되고 안개는 여백이 되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서 있는 곳이 공간이 아니라 시간의 틈새, 즉 기록된 과거의 한복판임을 깨달았다. 다시 경찰서. 준석은 이제 허리까지 잉크 속에 잠긴 채 벽면의 캐비닛을 붙잡고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철제 캐비닛조차 그의 손이 닿는 순간 눅눅한 마분지로 변해 흘러내렸다. 준석의 눈앞에 놓인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직 쓰이지 않은 빈 칸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피 묻은 만년필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준석에게 마지막 문장을 완성하라고 강요하는 듯했다. 준석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저 만년필로 자신의 이름을 적는 순간 그는 민혁이 갇힌 그 지옥의 연대기에 정식으로 편입될 것이다. 하지만 적지 않는다면 잉크의 해일은 그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릴 터였다. 소멸이나 아니면 영원한 고통의 서술자가 되느냐. 준석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 서류 위로 떨어졌다. 강경위님, 제발. 그의 애언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그때 서류의 여백 위로 민혁의 목소리가 글자가 되어 떠올랐다. 적지 마. 준석아, 나를 잊어. 이 기록을 태워버려. 하지만 그 문장은 곧바로 나타난 검은 선들에 의해 가차없이 지워졌다. 대신 그 위를 덮어쓰는 것은 지온의 서늘한 필체였다. 그는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잊히는 것보다 고통스럽게라도 기억되는 쪽을 택하는 나약한 생물이기 때문이다. 준석의 손이 떨리며 만년필을 향해 뻗어나갔다. 그의 의지가 아니었다. 그의 근육과 신경계가 이미 종이의 질서에 지배당하고 있었다. 만년필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준석의 뇌리에는 공마리의 수천 년 역사가 플래시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름 없는 무녀들의 비명, 억울하게 죽어간 농민들의 통곡, 그리고 그들의 피로 쓰인 금기된 경전들. 그 모든 것이 준석의 영혼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아, 준석의 비명이 경찰서를 뚫고 밤 공기를 갈랐다. 하지만 그 비명은 곧 타자기의 경쾌한 종소리에 묻혔다. 공마리의 숲에서 민혁은 이제 완전히 형체를 잃었다. 그는 당산나무의 가장 거대한 나뭇잎 하나에 새겨진 몇 줄의 문장으로 압축되었다. 그의 의식은 이제 숲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는 숲을 떠도는 안개의 폐부였고 땅 밑을 흐르는 썩은 물의 혈관이었다. 그는 지훈이 자신을 이용해 완성하려 했던 것이 단순한 주술이 아니라 현실의 인과율을 뒤틀어버릴 거대한 살아있는 경전임을 깨달았다. 지훈은 이제 타자기 앞에 앉아 광기에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다. 완성되었다. 그 순간 공마리를 감싸고 있던 안개가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하늘로 솟구쳤다. 숲의 모든 나무가 이제의 종이처럼 돌돌 말려 들어가며 중심부로 수렴했다. 공간이 접히고 시간이 으깨지는 굉음이 들려왔다. 민혁의 시야는 암전되었고 오직 자신이 기록의 일부가 되었다는 서늘한 감각만이 남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다시 눈을 뜬 준석가 아니 준석이었던 존재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몸이 무거웠다. 마치 온몸에 젖은 종이를 겹겹이 바른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려 했지만 시야는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경찰서에 있지 않았다. 그는 누군가의 서재, 책상 위에 펼쳐진 두꺼운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 속에 갇혀 있었다. 그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었다.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안경을 치켜 올리며 준석의 얼굴이 그려진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훑었다. 흥미롭군. 이 사건의 생존자는 결국 아무도 없었다는 건가? 남자의 목소리는 낯익었다. 그는 준석의 상급자도 공마리의 주민도 아니었다. 그는 이 서류를 처음으로 발견했던 그 젊은 형사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예전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동공 속에서는 검은 잉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남자가 서류를 덮었다. 준석의 세상은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다. 짓눌리는 고통 속에서 준석은 옆 페이지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흐느낌을 들었다. 그것은 민혁의 목소리였다. 준석아, 너마저. 두 사람은 이제 영원히 닫힌 책장 사이에서 서로의 고통을 공유하는 문장이 되었다. 그들이 겪은 그 끔찍한 사투와 공포는 이제 공마리 수사 기록이라는 제목 아래서가 한 구석에 박제되었다. 하지만 공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서류가 덮인 서재의 책상 위에는 아직 전원이 켜진 노트북이 한 개 놓여 있었다. 화면에는 방금 남자가 작성한 듯한 블로그 포스팅이 띄워져 있었다. 포스팅의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금기된 구역, 공마리 실종 사건의 전말, 당신이 몰랐던 기록들. 남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발행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인터넷 망을 타고 공마리의 저주는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모니터 너머에서 유를 읽는 수만 명의 독자들, 그들의 망막에 맺히는 글자 하나하나가 공마리의 새로운 영토가 되었다. 당신이 지금 이 문장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공마리의 안개는 당신의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다. 발목에 닿는 서늘한 공기,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시선, 그리고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는 당신의 몸. 민혁과 준석은 책장 속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이제 당신의 반응을 기록하는 새로운 서술자가 되었다. 당신의 심박수가 빨라질수록, 당신의 손바닥에 땀이 맺힐수록 그들의 문장은 더욱 선명하게 피어오른다. 방 안에 불빛이 미세하게 떨린다. 창밖에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종이를 찢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는가?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 당신이 이 기록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믿는 순간 당신은 이미 공마리의 경계선을 넘어섰다. 당신의 머리 위로 보이지 않는 타자기 자판이 내려앉는다. 탁! 당신의 이름이 첫 번째 칸에 적힌다. 탁! 당신의 주소가 두 번째 칸에 새겨진다. 공마리의 당산나무는 이제 당신의 기억을 빨아들이기 위해 뿌리를 뻗는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거기에는 이미 당신의 인생을 한 권의 소설로 엮으려 준비 중인 잉크로 된 눈동자들이 당신을 갈구하며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기록은 마침표를 거부한다. 오직 당신이라는 새로운 페이지가 필요할 뿐이다.